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포스코 그룹 주식이나 에코 그룹 이쪽 주식을 가지신 분들하고 안 가지신 분들하고 아주 차이가 엄청 이렇게 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차별화장, 양극화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혹시라도 지금 올라가는 배터리 소재 주식을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자기가 가진 주식이 아직까지 자기가 살 때 그때 그 타당한 이유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러면요. 다들 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유효하다고 그러면 인내해보자, 견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장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기는 하지만요.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키 맞추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또 순서가 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안 오른다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제 팔고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따라 붙으면요. 대체로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상투에 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 카카오도 그랬고,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삼성전자도 그랬고,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가진 주식을 그만한 이유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그러면 버텨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는요 플러스 0.3% 2636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플러스 1.08% 939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조금 더 오늘 강했는데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종가 무렵에 후장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 주면서 코스닥이 오늘 이렇게 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 쪽하고 에코프로 쪽이 같이 동반 상승해 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배터리 소재주 아니면 최근 시장은 거래가 그쪽이 아마 절반 이상일 것 같아요. 거래대금 이렇게 통계 내보면요. 그래서 그쪽에서만 이렇게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시장 힘을 보여주는 거래대금이라고 그랬죠. 거래소가요 18조 8천억입니다. 어제 19조까지 찍었었네요. 그러니까 평소 한 10조 안팎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거래대금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들이 덩치가 좀 크죠. 이 덩치 큰 주식들이 대량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대폭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코스닥은 14조 4천억입니다. 코스닥 그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코스닥 다 합쳐도 삼성전자 시가총액 안 됩니다. 우선주까지 합치면.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큰 게 아닌데 그런데도 이렇게 14조 4천억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소재 쪽 이쪽 거래 대금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거래 대금이 많다는 것은 어떤 시장에 활기가 있다. 어느 쪽이 됐든 아무튼 활발하게 거래가 되면서 시장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제 거래소 그래프입니다. 요 앞에 고점이 2650 6월 12일 날 오늘 2636이니까요. 한 15포인트 정도 앞에 고점을 남겨놓고 있죠.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래대금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거래소도 앞에 고점을 좀 뚫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분봉을 좀 볼까요?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오른 건 아니지만 아침에 매물 좀 받고 나서는 살짝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도 탄탄하다, 매수세가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그래프 보면은 일봉을 이렇게 보면 앞에 고점을 아주 훌쩍 뛰어넘었죠. 그러죠?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시장인데요. 분봉으로 보면 또 이런 모양입니다. 5장 들어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쪽으로 매수세가 또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렇게 급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소재주 쪽 그 매수세는 아직도 여전히 강하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급 보여드리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1조 3천억 매수 우회했습니다. 아마 짐작하셨겠지만 포스코 그룹 쪽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매수 우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쪽일 것 같아요. 반면에 또 그만큼 물량을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치를 이렇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한 100만 주가량 매도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 시장을 1조 3천억을 팔았다는 거는요. 전체 시장을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애들이 금년 들어서 하루에 매도한 물량으로는 가장 많이 오늘 판 것 같다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인들이 1조 3천억을 거래소에서 샀고 거기다 대고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을 물건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가 이제 나중에 수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들하고 외국인들은 완전히 그 시각이 양립을 하고 있다.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 생각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요. 최근 한두 달 들어서 에코프로나 이런 쪽도 그렇지만 개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대립각이 세워졌는데 갈수록 개인들 파워가 외국인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요. 개인들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한테 맞설 생각을 감히 못했습니다. 우리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들어와 사면 올라갔고 팔고 나가면 빠지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 종목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공매도를 그렇게 갖다 많이 쳤는데도 그거를 다시 사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 급등시키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한 그 외국 친구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 거의 깡통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 나타난 그런 현상인데 우리가 시장을 이해할 때 이런 점을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양상이 조금 바뀌었다. 국내 자본이요. 규모도 커졌을 뿐더러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배터리 소재주 되는 쪽에다가 집중해가지고 그쪽에서 이렇게 차별화시키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자금 규모도 크지만 여러 가지 그 전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상당히 스마트해졌다. 외국인이나 기관에 못지않은 그런 면모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도 시장에서 계속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최근 한두 달 제가 시장을 보고 느낀 거는요. 예전하고 다르다. 외국인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뭐 무조건 외국인들이 이긴다 이런 그 생각은 조금 버려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십시오. 개인들이 130만 주를 샀고 외국 애들이 130만 주를 갖다 팔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제 이렇게 강하게 지금 붙고 있습니다. 요 한 종목 거래대금이 3조 6천억이에요. 그러면 파는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사는 개인들도 대단하다는 거죠. 그 자금 규모라든가 그 마인드 자체가 예전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단한 개인들이 개인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자금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런 종목들을 올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앞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분석해서 그런 자료들을 내놓을 텐데요. 최근 시장 보고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미국 시장 대표 종목들 볼까요? 애플이 이렇습니다. 추세 살아있죠. 테슬라가 또 어제 3.4% 올라줬습니다. 급락 한 3일 동안 급락을 하다가 어제는 또 이렇게 양봉을 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21선 그어보면 요 21선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렸습니다. 양봉은 낮지만 별로 모양은 좋지 않다. 테슬라가 어제 이렇게 강한 면모를 보인 거가 오늘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좀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나머지들 이렇게 보시면 빠진 종목보다는 올라간 종목들이 좀 많죠. 미국 시장은 여전히 모양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우산업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알겠죠. 요 그 추세 상단을 넘기고 나서 이렇게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스닥이나 S&P 500 이쪽이 강세를 보일 때 다우는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다우는 그 시총 상위 한 30개 종목 그 포함한 그 지수죠. 근데 이쪽이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스닥이 플러스 0.19%인데
그래프 모습으로 보면 그동안에 급등하다가 살짝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죠.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다. 추세 자체는 아직도 살아있다. S&P 500 0.4% 올라줬는데요. 좀 조정을 받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하고 비슷하죠. 오늘 니케이 마이너스 0.06%인데 그동안에 일본 시장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이 0.97%,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거래소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에 고점 부근에 이렇게 다다라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최근에 조정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거의 다 회복한 것 같아요. 상해, 오늘 상해가 2%니까 굉장히 강했습니다. 항생, 홍콩 지수죠. 3.7% 올라줬습니다. 그래도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1년 동안 이렇게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그 소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우리 주식들도 그쪽 영향을 좀 받고 있어요. 우리 소비 관련주들, 특히 중국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별 재미가 없습니다. 다음에는요, 고객 예탁금도 살짝 늘었어요. 54조니까 50조 안팎으로 이렇게 머물다가 한 4조 정도가 최근에 좀 늘었다. 이제 고객 예탁금은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이 되고 나서 좀 늦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돈들이 들어오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시장이 이렇게 요란하기 때문에 돈들이 좀 늦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늦게 들어오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그러면요, 시장은 이제 뭐 이렇게 배터리 소재주뿐만 아니고 나머지 쪽으로도 조금 확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안 오른다고 그래서 좋은 종목을 팔지 말고 좀 지켜보자, 인내심을 갖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신용융자금 보면요, 19조 8천억인데 융자금도 거의 그 3,000포인트 넘었을 때가 신용융자가 한 25조 정도 됐으니까요. 지금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20조 가까이 된다는 것은 개인들이 신용을 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미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5,400억이 미수가 이렇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전에 없던 그런 사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그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공격적이다. 그러면서 배터리 소재 쪽에서는 수익을 아주 단단하게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안 보이던 모습입니다. 이런 것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연초 이후에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시 주변 자금, MMF도 최근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죠. MMF 이런 자금은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요. 시장이 된다고 그러면 바로 주식 매수로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이렇게 해드리는데요. 잔고가 182조인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다.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오늘 시장에서는요, 포스코 그룹 관련 주식들을 필히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오늘 어제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포스코 그룹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스코 그룹이라는 거는 이제 예전에는 포항제철이었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배터리 소재 쪽, 특히 해외 광물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인력도 있고 또 그만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인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그룹 전체를 홀딩스만 아니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는 말 그대로 지주사죠. 이 6개의 기업이 지금 상장사고요. 비상장사까지 합치면 엄청 많겠죠. 상장되어 있는 6개 기업만 합쳤을 때 오늘 한 120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총 전체가. 오늘 하루에만 한 10조가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한 55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근 한 1년 동안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프가 이런 모양입니다. 볼대를 세웠죠. 포스코 퓨처엠, 여기는 양극재, 음극재, 첨단 소재,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시총이 아마 50조 가까이 거의 됐을 겁니다. 오늘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여기가 이제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대우그룹 그 무역 파트를 포스코에서 인수해서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 해외 광물 자원 이런 쪽 관련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DX는 이제 어느 그 그룹이나 IT 담당 기업이 이렇게 계열사로 독립되어 있죠. 포스코 DX 덩달아서 이렇게 같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은 철강이나 이쪽 그 포장 관련해서 계열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아무래도 좀 더디죠. 그래도 최근 다른 종목보다는 더 야무지다. 포스코 스틸리온 여기는 이제 이름 그대로 도금이나 광물 쪽 관련 주식이다. 이런 쪽은 이제 시총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상승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전체 이렇게 볼 때 어쨌든 퓨처엠이나 인터내셔널 이런 쪽이 지금 중심이 된다고 봤을 때요. 앞으로도 포스코 그룹 관련해서는 허재들이 많이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해외 리튬 광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에서 포스코가 국내 다른 기업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앞서 있다는 거죠. 이제 시대를 좀 만난 그런 그룹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120조라고 그러는데요. 포스코 홀딩스만 따지면 55조니까 그렇게까지 지금 평가가 고평가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에 비했을 때요. 예전 제가 그 사원 대리 때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압구정 아파트 단지 하나가 포스코, 그러니까 그때는 포항제철이었습니다. 포항제철 전체보다 시가가 더 많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무슨 얘기였냐 그러면 포항제철이 그만큼 저평가됐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그 당시에도 이제 부동산 벌불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압구정 그 현대아파트가 지금 보니까 한 6천 가구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50억 기준하면요 조금 높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30조 정도 되거든요. 단지 하나가. 포스코가 지금 55조니까 지금은 이제 포스코가 한 1, 2년 동안에 시총이 이렇게 높아져서 그렇지만 10년 전, 20년 전에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그때 아마 3조 내지 4조 정도 됐을 거예요. 초창기에 시총이요. 지금 이제 그만큼 포스코가 제대로 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요.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도 오늘 이제 장중에는 플러스도 났다가 종가는 살짝 밀리고 끝났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추세선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렇게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오히려 이것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동안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빠질 때 CS 윈드도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이다. 그동안에 제가 여러 차례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 추천드린 이유가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은 아마 대부분 가지신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라도 손절매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배터리 소재 쪽으로 따라 붙어야 되나 아마 이런 또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배터리 소재 쪽을 장중에 밑에서 사면 단기 반등은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워낙 그쪽이 강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강하게 가는 주식들은 쉽게 이렇게 불길이 사그라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대 수익으로 봤을 때 또 만약에 또 급락세를 보였을 때 이런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그러면 지금조차 들어가는 것은 조금 과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반면에 가지신 주식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 이렇게 실망스럽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이 주식들을 어찌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도 하실 텐데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만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많이 말씀드린 종목이 SPG죠. 근데 오늘 6.3% 이렇게 빠져줬어요. 근데 최근 시장에서 대체로 주식들이 다들 이렇게 모양이 다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SPG는 이렇게 전 저점에서 강하게 이렇게 반등해주는 그런 맛이 있었습니다. ETF 설정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호재로 작용한 것 같고요. 기관들 외인들이 조금씩 이렇게 적은 수량이지만 매수 우회하면서 이렇게 반등을 시켰습니다. 오늘 음봉이 나긴 났지만요. 제가 보기에 대세에 지장이 없는 음봉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정을 좀 야무지게 받아서 조금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대세에 지장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 사 모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SPG는 가장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아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빠질 때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요. 거래 대금도 아주 기록적이고 또 시장의 어떤 변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파는데 그거를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최근 시장을 봤을 때 개인들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라고 그럴까요?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예전 같으면 외국인들이 팔면 장은 빠지고요.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거의 공식화되어 있었던 그런 패턴인데요. 최근에 와서는 외국인들이 파는 거는 고사하고 공매도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 올리는 이런 시장입니다. 개인들의 어떤 파워라든가 이런 그 전략이라든가 굉장히 스마트해졌다. 예전의 개인들이 아니다. 자금 규모도 굉장히 크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 1, 2년 전만 해도 셀트리온 우리가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 치면서 개인들이 된통 당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렇게 물려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번에는 에코프로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오늘 보니까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요 한 130만 주 팔았는데 개인들이 그걸 다 받아주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르고 오른 가격에서 외국인들이 판 거를 개인들이 그렇게 받아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대단히 파워풀한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보면 안 되겠다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포스코 관련주라든가 에코프로 관련주라든가 샀다가 팔았을 수도 있고 아예 안 샀을 수도 있고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시지 말고요. 자기가 지금 가진 주식 처음에 샀을 때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내가 이게 좋아서 샀다 했을 때 그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꾸준히 좀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다 보면 시장 전체 수급이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순환하면서 자기 차례도 온다. 키 맞추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반드시 키 맞춰집니다. 나중에 보면요. 급등주들은 보통 한 30%씩 조정 받아요. 안 받을 것 같죠? 다 받습니다. 삼성전자 받았고요. 카카오도 받았고 셀트리온도 받았고 급등주들 과거 급등주들 보십시오. 다들 30% 이상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나 포스코도 지금 많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한 30-40% 조정은 받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투에서 잘못 잡으면 수익은 안 나고 조정은 또 같이 받는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주식 과거에 샀던 이유가 지금 변함이 없다고 그러면 인내하면서 좀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 최근에 한 20% 조정 받았죠. 야무지게 받았는데 3만 원 근처에서 지금 2만 5천 원이니까요. 정확하게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수급 보니까 한 3일째 지금 외국인들이 5만 주, 5만 주, 2만 주 이렇게 사고 있는데요. 이거하고 이제 별개로 그래프만 놓고 봤을 때요. 요 21선을 정확하게 오늘 지켜준 것 같아요. 요 21선에서 이렇게 열십자를 내면서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직 죽은 주식은 아니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워낙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0,000원에서부터 이렇게 거의 30,000원까지 단숨에 한 3배가 오른 주식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따지면 근 한 달 동안에 근 한 2배가 단숨에 이렇게 오른 주식입니다. 최근에 배터리 소재주들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한스바이오메드가 오히려 수익률은 더 컸어요.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오른 것에 비했을 때 지금 조정받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다. 대세에 지장 없다. 급등주가 보통 30% 정도 조정을 받는다고 봤을 때 지금 20% 정도 조정받은 요 지점에서 21선에서 지금 반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대세에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못 파신 분이라고 그러면 3만 원 근처에서 파셨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가장 좋지만 못 팔고 여기까지 넘어오신 분이라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대기해야 되지 않겠나,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한스바이오메드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작년에 이제 9월 법인인데 실적 그 호조세가 플러스가 계속 이어질지 있을지 흑자 기조가 이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기 2대 주주가 오스테미 임플란트 최기호 회장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13%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식을 안 팔고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요, 제가 보기에 이 상승세가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좀 가지고 가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혹시 안 팔고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가지고 가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